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통의 편지 이야기예요. 40년 만에 도착한 편지였죠. 발신이는 엄마였고요. 수신이는 딸이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순간, 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세요?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선택해야만 했던 그 순간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어요. 그녀에게는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 했던 밤이 있었죠. 그날 밤, 보육원 문 앞에서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그 한 번의 손길이 우리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은주 씨는 그날도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53세. 혼자 산지 벌써 10년째였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던 그녀에게 우편함에 꽂힌 낡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일란에는 김순덕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본 순간 은주 씨의 손이 떨렸답니다. 40년 동안 불러본 적 없는 이름. 엄마. 그녀의 엄마였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편지는 짧았죠. 요양병원 주소와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은주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미안하다는 말 한 번만 하고 싶었어. 올 수 있겠니? 은주는 편지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4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분노, 원망, 그리움,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던 또 다른 그리움.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4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죠. 13살, 1984년 겨울이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칸방. 아버지는 그날도 술에 취해 돌아왔죠. 일용직 노동자였던 아버지는 일이 없는 날이면 술로 하루를 보냈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와 은주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이 집안이 이 모양인 게 다 내 탓이야. 그날도 똑같았어요. 아니, 그날은 달랐죠. 아버지가 은주를 향해 손을 들었거든요. 엄마, 은주는 비명을 질렀고 어머니 순덕은 온몸으로 딸을 감쌌어요. 이해는 안 돼요. 날 때려요, 날. 그 순간의 장면을 은주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답니다. 어머니의 가느다란 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패가 되었던 그 순간을요. 그날 밤 어머니는 은주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은주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친정은 일찍 여의였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28배 여자와 13살 딸. 겨울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어머니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던 걸 은주는 지금도 기억해요. 엄마, 어디가? 응, 따뜻한 데 가자.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렇게 돌고 돌아 어머니는 한 보육원 문 앞에 섰어요. 큰 철문이었어요. 그 앞에서 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죠. 은주야.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은주와 눈을 맞췄어요. 미안해. 엄마가 내일 아침에 꼭 데리러 올게. 오늘 하룻밤만 따뜻한 데서 자고 있어. 응.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 걸 알았지만 어린 은주는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 내일 꼭 와? 응. 꼭 약속해. 어머니가 은주를 꼭 안았어요. 얼마나 오래 안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육원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렸어요. 불빛이 새어나왔고 한 선생님이 나왔어요. 이 애를 하룻밤만 부탁드려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의 손을 잡았죠. 은주야, 들어가.
은주는 뒤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엄마, 내일 올게. 꼭. 보육원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은주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은주는 매일 문 앞에 서서 기다렸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처음엔 울었어요. 엄마, 엄마, 밤마다 불렀죠.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은주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했죠. 엄마가 날 버렸구나. 13살 아이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은주의 가슴속 깊이 박혔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어머니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애는 어디 버리고 왔냐? 아버지가 물었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 안 해. 어디 버렸어? 집 나갔어요. 거짓말. 어디 맡겼지? 보육원, 친척집.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답니다. 만약 말했다면 아버지가 은주를 데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죠. 좋아. 이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부산이었대요. 거기서 어머니는 10년을 살았답니다. 도망치려고 했어요. 수십 번도 더.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냈죠. 도망가면 딸을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 어머니를 묶었어요. 은주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40년 동안 몰랐죠. 그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엄마는 날 버리고 편하게 살았겠지.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나니까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은주는 일어나 앉았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죠.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 15살 때였죠. 사진 속 은주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땐 진짜 외로웠지. 은주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결심했어요. 가보기로요. 뭐라고 말할지는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미안하다고 할 건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 마지막이니까 가봐야겠다는 것. 은주는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거울을 보니 53년을 산 여자가 서 있었죠. 주름이 생긴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몇 가닥. 나도 이제 엄마 나이가 됐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보육원에 맡겼을 때 28이었잖아요. 지금 은주보다 훨씬 어렸죠. 그땐 얼마나 무서웠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답니다. 기차표를 끊으며 생각했어요. 엄마, 나 가고 있어. 기차는 천천히 달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죠. 은주는 창밖을 보며 4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차가운 겨울밤, 엄마의 손, 보육원 문, 그리고 닫히는 문 뒤로 사라진 엄마의 뒷모습. 엄마는 그날 밤 어디로 갔을까?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기차 소리가 들렸죠. 덜컹, 덜컹. 그 소리가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소리 같았어요. 요양병원은 작았어요. 2층짜리 건물, 낡은 간판, 조용한 동네였죠. 은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하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40년 만이잖아요. 40년 만에 엄마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한 간호사가 나왔어요.
혹시 김순덕 어르신 보러 오셨어요? 아, 네. 가족분이세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족. 40년 동안 가족이 아니었는데 지금 가족이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앞장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은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4인실 병실, 구석 침대, 창가였어요. 거기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답니다. 70을 넘긴 어머니는 너무 작아져 있었어요. 한때 자신을 온몸으로 감싸주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작았나 싶을 만큼요. 어머님, 따님 오셨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은주를 봤답니다. 은주야. 떨리는 목소리.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왔구나. 어머니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은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엄마라고 부를까? 아니면 그냥 말을 걸까? 입술만 떨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은주야, 많이 컸구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53이에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구나.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은주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중간에 멈췄죠. 만져도 될까? 그런 표정이었어요. 은주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어머니가 말했어요. 평생을.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죠. 은주야, 너 어떻게 살았니? 혼자 살았어요. 결혼은 했다가 끝났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은주는 차갑게 말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나왔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나 왜 여기 온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냥 편지를 버릴 걸 그랬나? 4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은주야, 어머니가 다시 불렀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날 밤 이야기.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보육원 앞, 엄마는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널 버린 게 아니야. 은주는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널 지키려고 했어. 무슨 소리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40년 동안 소식도 없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은주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손을 뺐답니다. 싫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은주야, 엄마는 날 버렸잖아요. 보육원에 두고 사라졌잖아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난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내일 온다고 했잖아요. 은주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은주는 일어섰어요. 난 혼자 컸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생일도, 졸업식도, 결혼식도 다 혼자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지키려고 했다고요? 말이 돼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주야, 엄마 말 좀. 안 들을 거예요. 은주는 가방을 들었어요. 전 갈게요. 은주야.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은주야. 제발. 은주는 뒤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답니다. 왜 우는 거야? 우는 건 나잖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은주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간호사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요양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은주는 주저앉았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40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죠. 익숙한 냄새, 익숙한 풍경.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여긴데 왜 이렇게 낯설지? 은주는 의자에 앉았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어요. 새벽 5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반찬을 만들었죠.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자꾸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엄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칼질을 하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생각은 계속됐답니다. 단골 손님이 왔어요. 은주 씨, 오늘 김치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주는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거울을 보니까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헬쑥한 얼굴, 잠을 못 잤구나. 요양병원 다녀온 후 밤마다 잠을 설쳤거든요. 밤이 되면 은주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은주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떨리는 목소리. 널 버린 게 아니야.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무슨 뜻이었을까? 은주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생각하지 말자.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주는 가게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 할머니와 함께 걷는 손녀. 나도 저랬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엄마가 날 버리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엄마 손을 잡고 걸었을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은주는 고개를 돌렸답니다. 저녁 무렵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은주 씨시죠? 저 청소료 양병원 간호사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음식도 안 드시고 말씀도 안 하세요. 혹시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으세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짧은 얘기만 하세요. 은주가 미안하다고, 은주가 용서 안 해줄 거라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어요. 은주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야 하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난 아직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는 걸. 그날 밤 은주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답니다. 엄마는 왜 그날 밤날 버렸을까? 정말 버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거울을 봤어요. 53년을 산 여자,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엄마도 이랬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8배, 딸을 보육원에 맡긴 그날, 엄마도 이렇게 지쳐 있었을까? 엄마는 어디로 갔던 걸까? 은주는 처음으로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날 밤 이후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 혹시 정말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은주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죠. 다시 꺼내 읽었어요. 은주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미안하다는 말 한 번만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는 말. 은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는 40년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결심했어요. 다시 가봐야겠어. 이번엔 화를 내지 말고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요. 4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요. 은주는 가방을 챙겼어요. 거울을 보며 말했죠. 엄마, 이번엔 내가 들을게. 은주는 다시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죠.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괜찮으시려나? 4인실 경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침대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어머님, 물 드세요. 그 여자가 어머니에게 물을 떠다 드리고 있었죠. 은주는 멈춰 섰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은주를 봤죠. 은주야, 엄마. 옆에 앉아 있던 여자가 은주를 보며 일어났어요. 혹시 따님이세요? 네.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여자가 반갑게 웃었어요. 전 박미숙이라고 해요. 옆 침대 환자 보호자예요. 아, 네. 김은주예요. 미숙 씨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이 짧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매일 그러셨죠. 은주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답니다. 제가 자리 좀 비워드릴게요.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미숙 씨가 병실을 나갔어요. 은주는 침대 옆에 앉았죠.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은주야, 와줘서 고마워. 저번엔 엄마가 놀라게 해서 미안했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화를 냈죠. 아니야. 내 마음 이해해. 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은주가 손을 빼지 않았답니다. 잠시 후 미숙 씨가 차를 들고 왔어요. 따뜻한 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자기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죠. 우리 엄마도 치매세요. 3년째 여기 계시는데 이젠 저도 잘 몰라보시더라고요. 미숙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매일 와요. 혼자 두면 안쓰러워서요. 은주는 미숙 씨를 봤어요.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은주 씨,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딸한테 할 말이 있다고. 40년 동안 못한 말이 있다고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 표정 보니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은주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도 은주를 보고 있었죠. 은주야. 네, 엄마. 엄마가 그날 밤 이야기해줘도 될까?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술에 취해 너를 들었어. 난 막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널 데리고 집을 나왔어. 그런데 은주야. 어머니가 은주를 봤어요. 엄마한테 너를 지킬 힘이 없었어. 갈 곳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밤에 널 보육원에 맡겼지. 다음날 아침에 꼭 데리러 가려고 했어. 진짜야. 그런데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갔더니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 애는 어디 버렸냐고 물었어. 은주는 숨을 참았어요. 난 말 안 했어. 만약 말했으면 그 사람이 너를 찾아갔을 거야. 그럼 넌 더 위험했을 거야. 어머니가 울었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이 날 부산으로 데려갔어. 거기서 10년을 살았지. 도망치려고 했어. 수십 번도 더. 엄마. 그런데 그때마다 그 사람이 날 찾아냈어. 도망가면 딸을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했어. 은주는
무너졌어요. 엄마, 그럼 엄마는? 응. 엄마는 널 지키려고 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옆에서 미숙 씨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은주는 어머니를 꼭 안았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난 엄마가 괜찮아. 내가 몰랐던 게 당연해. 엄마가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만에 품는 안아주기였죠. 그날 저녁 미숙 씨가 은주에게 말했어요. 은주 씨, 다행이에요. 어머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감사해요. 옆에서 도와주셔서요. 아니에요. 저도 배웠어요.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려. 미숙 씨가 자기 어머니를 봤어요. 우리 엄마는 이젠 저를 몰라보시지만 그래도 전 올 거예요. 매일요. 은주는 미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힘내세요. 은주 씨도요. 두 사람은 웃었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매일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저녁마다 어머니 곁에 앉았죠.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응, 죽 먹었어. 많이 드셨어요? 조금.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은주를 불렀어요. 은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간호사실로 갔죠.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어느 정도인가요? 길어야 한 달이요.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 달. 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암이 너무 퍼졌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은주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은주는 어머니 손을 잡았답니다. 한 달. 너무 짧았어요. 40년을 헤어져 있었는데 이제 겨우 만났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다니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은주야 왔구나. 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자꾸 자네. 괜찮아요. 쉬셔야죠. 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말씀하세요. 엄마 편지들이 있어. 편지요? 응. 집에 있어. 부산에서 살 때 엄마가 너한테 쓴 편지들이야. 은주는 놀랐어요. 제게 쓴 편지요? 응. 보내진 못했지만 40년 동안 쓴 거야. 어머니가 주소를 적어줬어요. 여기 가면 내 집이 있어. 작은 원룸이야. 서랍에 공책이 있을 거야. 네, 엄마. 그거 가져와 줄래? 엄마가 읽어주고 싶어. 알겠어요. 은주는 그날 오후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낡은 빌라 2층. 어머니가 살던 곳이었어요. 문을 여니 좁은 원룸이 나왔죠. 냉장고, 낡은 침대, 작은 옷장. 어머니는 이곳에서 혼자 살았구나. 은주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죠. 은주는 공책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답니다. 1985년 1월 15일. 은주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14살. 엄마는 내 생일 선물도 사주지 못했네. 미안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86년 3월 1일. 은주야, 오늘 입학식이었을까? 중학교에 들어갔겠구나. 예쁘게 컸을까? 엄마는 오늘도 너를 생각했어. 또 다음 페이지. 1990년 2월 28일. 은주야, 고등학교 졸업했니? 이제 20살이 다 됐네. 엄마는 아직도 부산에 있어.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날 찾았어. 딸을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는 참았어. 널 지키려고. 은주는 공책을 안고 울었어요. 40년 동안 어머니는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년 생일마다, 입학식마다, 졸업식마다 편지를 썼던 거예요. 보내지 못할 편지를요. 은주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는 한 번도 날 잊지 않았구나. 방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작은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죠. 은주가 13살 때 찍은 사진. 어머니가 보육원에 맡기기 전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이걸 갖고 있었구나. 은주는 사진을 떼어냈어요. 뒤에 글씨가 있었답니다. 내 딸 은주.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은주는 요양병원으로 돌아갔어요. 공책을 들고요. 엄마, 가져왔어요. 고마워, 은주야. 어머니가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엄마가 읽어줄게. 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답니다. 은주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은주 씨, 빨리 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죠. 은주는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엄마, 은주야. 네, 엄마. 여기 있어요. 고마워 와줘서. 엄마, 힘내세요. 은주야, 사랑해.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엄마. 의사가 달려왔어요. 맥박이 약해지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은주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어머니의 눈이 조금 떠졌어요. 은주야.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은주는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이제라도 우리 함께잖아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래, 고마워. 의사가 은주를 불렀어요. 가족분, 잠깐 나오시겠어요? 복도로 나갔죠. 어머님,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요. 아직 엄마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주는 벽에 기댔답니다. 미숙 씨가 다가왔어요. 은주 씨, 미숙 씨, 힘내세요. 어머님 곁에 계세요. 네. 은주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죠. 숨소리가 가늘었어요. 은주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눈 떠요. 응.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은주야, 공책. 네. 공책 다 읽어줘. 은주는 공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죠. 1995년 5월 8일. 은주야, 어버이날이구나. 너는 엄마 생각할까? 아니겠지. 엄마가 널 버렸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계속 읽어줘. 2000년 1월 1일. 은주야, 새천년이 왔어. 너는 30이 됐구나.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래. 엄마는 이제 혼자야. 그 사람이 작년에 죽었어. 이제 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용기가 안 나. 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주는 울면서 읽었어요. 엄마, 왜 안 찾아왔어요? 무서웠어. 내가 날 미워할까봐. 어머니도 울고 있었답니다. 2010년 1월 15일. 은주야, 41살 생일 축하해. 엄마는 이제 70이야.
몸이 많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은주야, 엄마 용서해 줄래?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버린 게 아니야. 은주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너무 울어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제가 엄마를 미워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은주의 뺨을 만졌어요. 은주야, 엄마가 널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 내가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었어. 어머니의 숨소리가 더 가늘어졌어요. 엄마, 아직 가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막 만났잖아요. 은주야, 이제는 편하게 살아. 엄마, 엄마, 미워하지 말고. 어머니의 손이 떨어졌어요. 어머님, 어머님, 의사가 달려왔어요.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은주 씨, 잠깐 나가 계세요. 싫어요. 엄마, 엄마. 미숙 씨가 은주를 붙잡았어요. 은주 씨,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게요. 엄마, 엄마. 은주는 무너졌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미숙 씨가 은주를 안았어요. 울어요. 마음껏 우세요. 은주는 미숙 씨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요. 은주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아직도 따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제가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엄마, 사랑해요. 이제서야 말하지만, 엄마, 정말 사랑해요.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어요. 은주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답니다. 미숙 씨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은주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죠. 조금만 쉬세요. 고마워요. 천천히 보내드리세요. 어머님은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장례식장에 어머니를 모셨어요. 빈소는 작았어요. 조문객도 거의 없었죠. 미숙 씨와 간호사 몇 분뿐이었어요. 은주는 영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답니다. 엄마, 은주는 공책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2024년 10월. 은주야, 엄마가 이제 용기를 냈어. 너한테 편지를 보낼 거야. 만나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어. 은주야,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장례를 치른 후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혼자 남은 공간. 은주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에는 어머니의 공책이 들려 있었죠. 엄마, 눈물이 또 흘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는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난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진작 찾아갔으면, 진작 엄마 말을 들었으면. 하지만 이젠 늦었어요. 어머니는 떠났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미숙 씨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렸죠. 은주 씨, 계세요? 은주는 문을 열었어요. 미숙 씨, 안 보여서 걱정됐어요. 밥은 드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미숙 씨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이것 좀 보세요. 텅 비었잖아요. 제가 뭐 좀 해드릴게요. 미숙 씨는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드세요. 천천히요. 밥을 먹으며 은주가 말했어요. 미숙 씨, 전 뭘 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평생 저를 기다렸는데 전 4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지를 받고도 화부터 냈어요. 엄마 말을 듣지도 않았고요. 은주 씨,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죠. 엄마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미숙 씨가 은주 손을 잡았어요. 은주 씨,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은주 씨를 만나셨으니까요.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엄마는 저를 몰라보세요. 3년째요. 저는 매일 가지만 엄마는 저를 모르세요. 미숙 씨, 그래도 전 가요. 엄마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요. 미숙 씨가 웃었어요. 은주 씨는 어머님과 화해하셨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은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미숙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운이 좋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원하셨던 대로 사세요.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요? 네. 어머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은주는 기억했어요. 편하게 살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미숙 씨가 은주를 안아줬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죠. 40년 동안의 편지들,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글들. 은주야, 오늘도 너를 생각했어. 은주야, 행복하게 살고 있니? 은주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모든 페이지마다 사랑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은주는 깨달았어요. 엄마는 한 번도 날 버리지 않았어. 그날 밤, 보육원 앞에서 엄마는 선택했던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딸을 지키기로요. 엄마는 나를 사랑했어. 평생을요. 은주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죠.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맞는 아침 햇살이었답니다. 엄마, 전 이제 살아갈게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요. 은주는 거울을 봤어요. 53년을 산 여자. 하지만 오늘은 다른 얼굴이었어요. 조금 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은주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반겼어요. 은주 씨, 어디 아프셨어요? 네, 좀 그랬어요. 이젠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반찬 없어서 못 살 뻔했어요. 은주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은주는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갔어요. 짐을 정리하러요. 서랍을 열며 하나하나 살펴봤죠. 낡은 옷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은주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있었답니다. 첫돌 사진, 작은 신발, 은주가 그렸던 그림. 엄마가 이걸 다 갖고 있었구나. 상자 밑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봉투에 은주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은주는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은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떠난 뒤겠지. 은주야, 미안해. 엄마가 더 좋은 엄마 못 돼서.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줘.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평생을. 이제 넌 자유야. 엄마,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고마움도, 사랑도, 평화도 함께였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줘서, 저를 사랑해줘서, 저를 지켜줘서.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전 이제 자유예요. 엄마가 주신 자유.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왔답니다. 은주는 그날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가게 한쪽에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진이었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은주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손님들도 알게 됐어요. 은주 씨, 어머님이시구나.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은주가 웃었어요. 엄마가 옆에 계신 것 같거든요. 손님도 함께 웃었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가게에 왔어요. 은주 씨,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미숙 씨도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여전하세요. 저를 몰라보시지만 그래도 전 매일 가요. 미숙 씨, 괜찮아요. 엄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미숙 씨가 은주 손을 잡았어요. 은주 씨 덕분에 배웠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날 오후 은주는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계셨던 그곳이었죠. 4인실 병실, 창가 침대, 이제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은주는 창밖을 봤어요. 엄마, 여기서 많이 외로우셨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간호사실에서 간호사가 반겼어요. 은주 씨, 오셨어요? 네, 그냥 엄마 생각나서요.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에 은주 씨 만나서 행복해 하셨죠.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은주는 복도를 걸었어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눴던 그 복도를요. 요양병원을 나와 은주는 공원에 앉았어요. 벤치에서 사람들을 바라봤죠. 산책하는 노부부, 뛰어노는 아이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청년.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나도 이제 저렇게 살아야겠다. 은주는 생각했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엄마에게. 엄마, 저 은주예요. 오늘도 잘 보냈어요.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왔고 미숙 씨도 들렀어요.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엄마를 생각하면 웃을 수 있어요. 은주는 펜을 멈췄어요. 눈물이 글씨를 흐렸거든요.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엄마,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은주는 편지를 접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진 앞에 놓았답니다. 엄마, 읽어보세요. 다음 날 은주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요양원 봉사를 시작하기로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원장님이 반겼어요. 물론이죠. 어르신들이 외로워하시거든요. 제가 말벗이 되어드릴게요. 은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았답니다. 할머니들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요새 바쁜가 봐. 전화도 잘 안 하더라고. 그래도 할머니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 그러실 거예요. 은주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봉사를 하며 은주는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려. 가족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 혼자 남겨진 사람들. 나도 그랬지. 40년 동안 외로웠어.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은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여름이 왔어요. 은주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작은 봉분 앞에 꽃을 놓았죠. 엄마,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답니다. 엄마, 전 잘 지내요. 가게도 잘 되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은주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주신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날 밤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스스로를 희생하셨죠. 40년 동안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를 오해해서요. 제가 엄마를 원망해서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은주는 봉분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어요. 마치 어머니의 손 같았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은주는 일어났어요. 엄마, 전 이제 갈게요. 또 올게요. 뒤돌아서며 은주는 웃었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엄마, 저 구름 너머에 계신 거죠? 은주는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답니다. 오늘 엄마를 만나고 왔다. 마음이 참 편했다. 이제는 엄마를 생각하면 슬프지 않고 따뜻하다. 엄마가 준 사랑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게 엄마를 위한 내 방법인 것 같다. 여러분, 은주는 이제 자유예요. 40년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요. 그날 밤 보육원 앞에서 엄마가 선택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나도 그랬어요. 함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따뜻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